안녕하세요. 회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회원 이충훈입니다. 오늘 수요일 여러분들이 궁금한 걸 회원 생각으로 풀이해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질문이 올라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먼저 읽어드린다면, 안녕하세요 원장님, 재미있게 방송 듣고 있는 사람입니다. 혼자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없어 의논 드려봅니다. 저는 외동딸로서 이혼하고 혼자 있습니다. 저에게는 올해 85세 어머님이 계시는데 혼자 거주하고 계셔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으셔서 저 생각은 같이 살고 싶은데 꼭 요양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생각이 정해져 있으니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자식으로서 마음이 아픕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보내드려야 하는지, 제가 억지로 모시고 와야 할지... 네, 사연은 참 마음이 아픈데, 이 세상은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떤 역할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저는 또 뭐로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또 수시 변천이란 또 얘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수시 변천이라면은 시대가 변하면 제도도 변해야, 그 수는 다른 숫자거든요. 시대가 변하면 그에 따라 제도도 변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거의 농경사회, 어부사회, 그럴 땐 이런 문제가 안 되었죠. 그렇죠? 요즘 누구나 다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이제는 우리가 시대에 맞게끔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요즘 많은 요양병원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잖아요. 그렇죠? 요양병원이 생기고,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용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극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극단적인 예인데요, 대통령이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 노모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그럼 대통령이 일을 해야죠. 그렇죠? 근데 노모가 아프다 해서 거동이 불편해야 내가 모셔온다. 그럼 24시간 돌보면 대통령 일은 누가 하네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대통령 일을 하다가 노모 일을 한다면 대통령마저도 아파하고 오거든요. 우리가 그런 말을 있잖아요. 누가 병 들어서 아프면 그걸 병구한, 그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죠. 병구한 3년 치고 효자가 없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픈 사람은 아픈 대로 그 제도의 사회적 기구를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기구를, 제도를, 그런 제도가 있으면 그 제도를 이용하라고 하는 이상, 그러면 그 제도를 이용을 해야죠. 안 하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면, 내 독단적으로 하면 내한테 어려움이 더 찾아온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내한테 어려움이 더 온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 정답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어머님이 그래 가신다면 가시게 하고, 나는 내 일을 충실히 하는 것으로서 보답을 하는 것이 맞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제가 좀 더, 그러면 원천적으로 어머님이 안 아프셔야 되지 않겠느냐. 아프면 요양으로 가야 되니까. 세상은 누구나 안 아플 수는 없습니다. 안 아프는데 누구나 다 노인 때가 오고, 그러면 노인이 오더라도 좀 더 건강하게 늦게 올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부모와 자식 관계 입장에 있어서 이런 일을 안 당하려면 자식은 부모 말을 잘 듣고 있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내 말을 안 듣고 있으면 부모는 열불이 터집니다. 가슴에 억장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억장이 무너진다는 뜻은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그죠? 스트레스가 쌓이면 당연히 부모는 아픔이 올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렇게 아픔이 오면 역시 자식이 책임을 져야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건가? 바로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있어라. 잘 듣고 있으면 부모의 기운과 나의 기운이 서로 연결돼서 부모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을 들고 싶거든요. 이제 자식 입장에서는 그렇고, 두 번째 말씀은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60이 지나도 은퇴를 하더라도 본인 일, 자기 일을 찾아서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대자연에서 움직이는 뭔가 모르게 신이 있고 어떤 그렇게 대자연을 움직이는 역할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부처님이든 하나님이든 예수든 어떤 기운이 있다면, 이러한 분들이 세상 곳곳에 다 관정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뭔가 모르게 역할을 준 대신이 있다. 대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대신들이 하는 역할이 잘못하면 신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한 역할을 잘 하는 사람은 요 역할을 잘 하게끔 도와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건강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주위에 한번 보십시오. 정년에 퇴직하고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별로 병이 없어요. 근데 연금만 받고 생활하는 사람 주위에 잘 보십시오. 몇 년 안 살고 금방 병이 오고 또 하늘나라로 가잖아요. 그 이유가 역할 다 했으니까. 역할 다 했으니까 이 주기에 살려줄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 신은 이 사람을 데려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가 건강하시려면 자식들한테 걱정을 안 끼치려면 내가 오늘 하루에 일어나서 어디에 가선 어떤 일이든 꼭 바깥에 아니라도 집안에도 내가 할 일을 만들어라. 그 일이 내 자신의 일이 아니라 내 주변을 위해서, 내 주변을 위해서.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도 훌륭하게 사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뒷바라지도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스티브 잡슨이 그렇게 훌륭하게 인물이라면 그 스티브 잡슨의 양부모가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그렇죠? 그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어쩌면 다른 말로 공인이다. 자식을 사회에 훌륭하게 키워나가는 것, 그것도 하나의 공인의 역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다 보면 부모는 아프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저는 이와 같은 상황에 어른들 뜻에 따르는 것이 좋고, 나는 거기에 맞게끔 열심히 하면 좋다. 내 역할을 다른데 하면 좋다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또 하나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제 30세와 자식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살면 이 자식은 부모의 그런 이 아픔을 뒷바라지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이 옵니다. 그래서 또 자식 같이 살, 아니면 자식을 먼저 저 세상을 데려가든 부모를 그 아프게 하든 항상 둘이 있으면 항상 뭔가 모르게 이래같이 장애가 오니까 꼭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항상 30세가 지나면 부모와 자식 간은 떨어져 각자 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정도로 참가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이해가 되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